1위 영화로 가겠습니다. 참느라 나가 다리 몽둥이를 끌어볼 것인데 그래. 그게 네가 우리 집사 얼마나 어찌그럼 올라갔냐 이놈아. 나 돌아게. 나가 왜 네 언니야? 아무한테나 언니라고 하는 거지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여기 다시는 못 오게 하더라고. 이놈아,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냐? 다시는 오지 말어. 나는 인자 뜨거우니까. 그 후로도 아저씨는 매일 4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 엄마 집을 찾아갔어요. 자신을 내쫓은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언제나 가마솥에는 고구마가 있었거든요. 1위는요? 식객. 식객. 한국 영화가 1위를 했어요. 한국 영화 1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한국 영화. 너 그때 저거 웃겼네. 축하드려요 중국 영화 뭐 그거 어제 했지? 당산대지. 당산대지. 맞아요. 축하드려요 중국 그랬잖아. 축하해 중국. 2007년 전윤수 감독의 영화고요. 이건 원래 저기 허영만 협백의 식객이라는 동명의 만화를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영화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 섞어가지고. 김강우가 성찬 역할을 했고요. 임원희가 봉주 역할을 했고 이하나가 진수라는 기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만화는 정말 재밌었는데. 네, 만화는 진짜. 이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반발이 많이 나오리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식객을 1위로 한 거는 일단 이게 한국 영화고 사실 제가 한국 영화들을 많이 음식 나오는 이런 영화들 많이 봤는데 작품성이나 이런 거가 지금 리스트에 있는 다른 영화들과 견주가 약간 좀 미달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흉내낸 것들도 좀 많고 좀 그런데 식객은 물론 이 영화 자체가 갖는 어떤 영화적인 작품성은 뭐 이렇게 훌륭한 최고의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식객은 이 원작 만화가 갖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 허영만 원작의 이 식객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되게 뭐랄까 되게 즐거웠어요. 항상. 왜냐면 이게 우리 음식이고 우리 정서고 그 왜 우리 90년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초밥왕 쇼타 미스터 초밥왕 그거랑 맛의 달인 뭐 이런 만화들 있죠. 이게 일본 그 고메인데 좀 재밌지만 약간 공감 못하는 거지만 식객이 나오고 나서 그 만화를 보면서 드디어 그렇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의 맛이. 김치 하나라도 그게 근원이 있고 그거가 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 우리는 알잖아.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식객을 선정을 했고요. 이 식객이라는 영화는 그 허영만의 식객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따서 그러니까 요리 왕 선발대회 비슷한 거를 이렇게 가면서 그 에피소드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을 택했어요. 등장하는 주인공 성찬이가 있고 그 기자 진수가 있고 둘이 합쳐서 진수 성찬이죠. 허영만 화백이 제일 마지막에 카메오로도 나와요. 그 식당에서 제일 마지막 씬에 나오죠. 진수 성찬이네 그러는 사람이 허영만이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 그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만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1위로 한 게 이 영화 플러스 원작의 만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식객이란 영화는 물론이고 그 만화를 다시 한번 이거는 되게 가치가 있는 만화인 것 같아요. 좀 조망을 해주고 그 굉장히 잘 그렸고 보면서 되게 그 감동적인 것도 있고 이런 만화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너무 막 이렇게 아카데믹한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의 아주 깊숙한 뭔가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식객 물론 영화 식객 플러스 허영만의 식객 만화 이렇게 해서 우리 먹자 영화 1위입니다. 예, 뭐 반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뭐 참 반대는 못 하겠고요. 허영만의 식객이 끼는 순간 반대는 못 하겠고요. 예. 허영만의 식객에 1위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허영만의 식객은 정말 좋은 만화고 뭐 허영만 화백을 제가 또 워낙 좋아하고 워낙 팬이기도 해가지고 허영만 만화 중에서 뭐 좋아해? 저 아스팔트 사나이 희한한 거 좋아하죠. 아니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 아스팔트 사나이. 사나이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거는 각시탈. 각시탈이 아마 첫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검이 각시탈 그때 초창기 작품이죠. 부당검이. 그 각시탈이 완전 젊은. 근데 사실 그 8, 90년대 우리나라 어떤 만화계 양대 산맥이죠. 이현세와 허영만. 근데 사실 에이스는 이현세였지. 네. 아 맞다. 내가 또 진짜 좋아하는 허영만 만화 있다. 뭐 사랑해. 그래. 사랑해. 달수. 근데 그거는 허영만 만화지만 그 글을 김세용 씨가 쓴 거라서 뭐 이 두 분의 합작이었죠. 예. 그래서 옛날엔 사실 이현세 만화가 훨씬 더 좀 인기가 있었어요. 80년대는. 허영만의 만화들은 약간 넘버 2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완전 역전됐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나 역전됐죠. 그래서 전에 누구랑 얘기하는데 만화 얘기가 나와서 약간 토끼와 거북이 레이스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소우화에서 약간 허영만이 좀 거북이고 네. 이현세는 토끼처럼 확. 근데 이현세와 배우 왜 요새 작품을 안 내나? 전에 뭐 검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뒤로 약간 절벽한 것 같기도 하고. 화백은 며칠 전에 무슨 손석희 뭐 할 때 한 몇 달 전에 나왔죠?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정치적인 전향도 있고 막 그래요. 정치 얘기를. 아니 저도 얘기해도 돼요, 허영만 씨. 뭐 좋아해? 치키치키 차가차가 쪼꼬. 아 나라라 슈퍼보드. 슈퍼보드 너무 재밌죠. 좋아했고요. 야, 그다음에 너 선글라스 끼면 대박인데? 왜 그러시오? 들소리도 잘 내요. 너는 저팔계랑 사후적이랑 합쳐놓은 것 같아. 나방. 입에서 나박 나오고. 그리고 그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되게 좋아했던 망치라는 만화가 있어요. 망치. 예, 망치라는 만화가 있는데 약간 그 아이가 그 철모 쓰고 망치 들고 막 이렇게 갖고 막 무찌르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하여튼 식객 그래서 얘기를 좀 식객은 그 쉽게 얘기할게. 근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의 어떤 시질감을 보여주는 게 사실 거의 유일무이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식객의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 영화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식객 만화 보면서 그 왜 그 숫쟁이 그거 그 고구마 먹는 거. 고구마 씨. 근데 이 영화에서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 그 어린애가 고구마 이렇게 먹고 이런 그거는 그 만화에서의 어떤 감동이랑 또 다른 난 그 영화 보면서 그 고구마 먹는 장면에서 막 그쵸 그 제도자 방 안에서. 그게 이렇게 그 엄마가 자기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 걔가 하면서 애는 그냥 두고 갔는데 애가 엄마를 찾아서 뭐 몇 시간을 오고 근데 엄마는 걔를 위해서 고구마를 놔둔 거지 솥단지에. 근데 나중에 그 새아빠가 딱 발견하니까 이 엄마가 애를 막 내쫓는 거잖아. 근데 애는 나중에 왔는데 이 엄마는 딴 데로 이사 가고 고구마만 있는 거지. 그 숫쟁이의 스토리 그 이제 그게 이야기가 돼서 그 사람이 수출 이제 해서 좋은 숯을 찾는 뭐. 근데 이건 이제 이 영화에서 요리대를 위해서 숯을 이제 마련하려고 약간 이제 좀 갖다 붙였죠. 갖다 붙여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스토리도 뭐 쉽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육개장 되게 군침이 도네 육개장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요리를 뭐 주제를 별로 해가지고 옛날 왜 아까 11위 리스트 보면은 금옥만당 나오잖아요. 네, 많은 그것처럼 뭔가 한 가지 주제로 그 요리들을 만드는 그런 뭐 첫째 날은 그 세조 세조자 뭐 둘째 날은 뭐 고기 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중에 화 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경합을 하는 거죠. 이게 성찬이가 주인공이고 이 우남정이라는 이게 만화에도 나오죠. 우남정이라고 이게 이제 음식집 요리집 그런 약간 이제 한옥식으로 돼가지고 한식 같은 거 하는 그런 데의 요리사. 그래서 그 우남정의 이제 이 후계자를 성찬이의 거죠. 이제 라이벌이 봉주라고 나오죠. 이제 이모니. 나는 개인적으로 이
옆집 사는 조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봉주보다 옆집 사는 그 호성이라고 옆집에 사는 형 있잖아. 성찬이의 형.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맨날 얻어 맞고 사는 남자 있지. 그게 웃겼던 것 같아. 그 라면 끓이는 법 좀 가르쳐달라고 김상호가 쫓아다니잖아. 어떻게 하면 맛있는 라면을 끓이냐고. 최근에 아주 해품달로 아주 해를 품은 달 드라마에 아주 뜨셨죠. 대박. 거기 라면 신약이 나오니까 절 좀 때려주세요. 맞고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잖아. 그래서 실컷 맞고 했는데 뭐 그 맛이 아니야. 웃겨. 또 뭐 라면을 확 했다가 안 뜨거워 다 뱉어버려. 그러더니 울면서 나오잖아. 이거 이 맛이 아니에요. 저 아까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에피소드 얘기고 뭐 고구마의 에피소드 하면 그거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갑자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요즘은 이게 전기밥솥이 있고 이게 다 보온밥솥이라 밥을 이렇게 따뜻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엄마가 밥을 해놓고 우리가 오기 전에 먼저 어디 나가실 때 그 밥을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서 공기에다 넣어서 이불 속에 아랫목에 예, 그 장롱의 이불 속에 깊숙이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따뜻해. 예. 보온 밥.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밥을 엄마가 이렇게 메모 남겨놓은 거 보고 밥솥. 우리가 그 세대인데 최 과장도 그랬어?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우리도 아주 꼬마 때 그랬었던 것 같아. 아랫목에 밥 묻어놓고. 예. 이렇게. 그래서 딱 꺼내서 옛날엔 보온 기능의 밥솥이 없었으니까 그랬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모카솜 이불, 두꺼운 이불들 속에 이렇게 딱 밥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 손을 딱 집어넣어서 따끈한 밥을 이렇게 꺼내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순종 임금대로 막 돌아가서 나중에 그 대령 숙수. 그런 뭐 그건 이제 픽션이겠지만 그 대령 숙수가 일본인들을 위해서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자기 손을 칼로 내려치죠. 네. 그 손을 내려치고 이제 자기 제자한테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그 되게 멋있는 대사를 하죠. 이제 상간마마의 연애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죽죠. 그 어디 뭐 퓨전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무슨 앞에 궁중자 들어간 것들 있잖아. 궁중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소 같은 거를 여염집에서는 마음대로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소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처럼 소를 잡을 때는 특정한 무슨 뭐 제사, 그다음에 뭐 결혼, 뭐 이럴 때만 소를 잡아서 먹었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민초들이 뭐 육개장을 먹었네 이런 거는 육개장 그거는 소로 한 게 아니고 개로 만든 거였고 소로 하는 거는 특별할 때만 먹었대. 그래서 양반들이 부자들은 항상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래서 소를 잡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는 비로소 최근에서야 이제 많이 먹기 시작한 거고. 저는 이 영화 보고 생각보다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좋았는데 이게 사실 버진 문제 때문에 이제 더 맛있게 보이게 찍고 싶었는데 버진 문제 때문에 또 실패했다라는 자평들이 있었대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한 볼거리를 줬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저는 도리어 이 이야기가 좀 우리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구태의연한 반일 정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도리어 그 드라마를 좀 해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주옥 같은 원작이 있잖아. 그게 사실 옴니버스로 쫙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또 큰 라인은 또 큰 라인대로 가고 성찬이라는 주인공이 정말 엄청난 그 쿡인데 셰프인데 야채 장수를 하잖아. 트럭에다 이렇게 싣고서 아줌마들한테. 그러면서 그 성찬이가 겪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면서 우리 음식을 소개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2시간짜리 영화로 몰아넣는 작업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한국의 먹거리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화를 하겠다. 훌륭한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하겠다라는 의도는 되게 좋고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반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게 드라마에 들어가면서 이게 약간 도리어 해친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고 제가 어느 뭐 시네21인가 어느 무슨 글에서 본 건데요.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그 한국의 일본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무슨 문화 연락 사무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뭐 흥국생명 빌딩에 있대요. 그래? 근데 거기에 그 소장이 가장 흥미롭게 봤던 영화, 한국 영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식객을 꼽더라고요. 일본인인데? 네, 일본인이.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약간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제가 거부감이 생겼구나. 약간 붉어진 얼굴이 붉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이 소재와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거를 어쨌든 우리가 더 우리의 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 나는 그 중간에 물론 이제 대령 특수 얘기 나오고 우리가 이제 국권이 침탈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대령 특수의 맥을 잇는다 그래서 요리 대회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그런 거 있지만 나는 그거 다 안고서 가야 된다고. 그거 사실 반일 정서를 뭐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뭐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영화적인 오롯이 저는 영화적인 관점에서 굳이 그 얘기를 가지고 갈 이유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화해서 그 뭐 일본과의 우리의 관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필요까지 있었냐라는 거죠. 마지막에 육개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난 육개장은 뭘로 생각하냐면 결국 제일 대표적인 음식이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 같아. 그죠? 아니 근데 그게 육개장 아니면 해장국이에요. 게장국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초상 당하면은 다 이렇게 집에 모여서 시골집에서 큰 솥에다가 게장국을 끓였다는 거지. 부잣집은 소로 하고 없는 사람은 게로 하고.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인류학 수업을 들었는데 인류학 우리 선생님이 그 동남아시아 전공하셔가지고 굉장히 동남아시아 이쪽 정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게를 먹는 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되게 그 막 프랑스 사람들이나 되게 비난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그 단백질, 그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돼지는 조선시대 후반 이후에나 들어왔고 소는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다. 너무 귀했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는 개 혹은 새 밖에 없었다. 개새. 예. 그러니까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런 어떤 음식 문화를 이 어떤 환경에 의한 음식 문화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어떤 자기네들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개고기는 먹진 않아요. 왜냐면 원래 옛날에 먹었는데 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너 개고기 좋아하잖아. 좋아했는데 지금 먹지 않아요. 제가 진짜?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게 한 몇 년 됐어요. 아, 그래? 왜냐면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의 개가 있는데 그 개가 할머니한테 하는 걸 보고 네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개는 아니잖아. 웬만한 사람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걸, 그러니까 개만큼 사람한테 충성하고 그런 동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최소한 내가 지금 다른 먹을 게 많은데 이 개고기 먹는 걸 즐기지 말자. 하지만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자. 이건 내 판단이니까. 개 먹어? 좋아해? 똑같은 얘기 하자면 저는 소도 먹으면 안 돼.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소랑 감정적인 교류가 있으셨어요? 그 감정적인 교류 생겨요. 뭐냐면 실제로 도축장 가면 소가 걸어 들어갈 때 실제 울어. 눈물을 탁 들고 눈물을 펑 흘려. 그러면 뭐 다 뭐 베간이나 베지테리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게를 먹고 있고 그 게는 중국도 먹고 대만도 먹고 다 먹어요. 먹는데 우리가 게를 그렇게 공공연하게 먹어서 옛날 뭐 브리짓 바로도 사건도 있고 우리가 찍힌 거야. 그냥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 게 먹는다. 뭐 박지성, 박찬호 이런 외국 가면은 너 개 먹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걔네들 문화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봤자 인류학적인 접근을 해줘봤자 결국 개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물론 개를 나는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서 나는 그냥 안 먹어요. 안 먹고 나 비위도 약하고 그래서 걔는
그냥 안 먹는데. 맛있게 하는 데 가면 저도 맛있어요. 게를 못 맛있어.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개고기가 맛있다고 그러는 너도 안 먹어. 저는 그 맛을 알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그랬잖아. 예. 너도 그래서 맛있게 개고기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러는 아주 선두주자였어, 네가. 그래요? 맛있게 먹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스로 깨달았어? 깨닫고 먹지 말자. 그냥 내 스스로 약속하자. 그래서 중국 애들은 고양이도 먹어. 아니 어디 이렇게 행사에 우리 회사에서 뭐 이렇게 무슨 회식하고 이러면 가끔 개고기집을 갈 때가 있어요. 되게 맛있는 집을 가요. 그럼 저도 진짜 그 유혹이 이게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삼계탕 주십시오. 따로 삼계탕 먹고 그래요. 근데 약간 그냥 제 직장 스스로의- 문화도 있는 것 같아. 직장 문화도 있고 이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 몬도 간에 그 몸에 좋다 그러면 보양식이라 그러면 막 이상한 거 먹는 거 있잖아.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옛날 얘기지. 저도 개고기는 안 먹어봤어요. 저는 개고기를 참고로 안 먹어봤는데 만들어봤어요. 진짜? 예. 군대에서? 예, 군대에서 끓여라. 그래서 안 먹어봤는데 끓였어요. 간도 안 봤어요. 정말로 간을 안 봤어요. 칼을 못 보고 있겠네. 안 먹어봐서 간을 안 봤는데 맛있게 끓였다고. 진짜 바베트의 만찬 얘기하자면 거북이도 먹어버린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고기 이거는 먹나 보네? 왜안 먹어요? 먹을 건 다 먹는 거지. 뭐, 네. 뭐 먹는 게 뭐야? 개고기가 개고기여서 개고기인가? 하여튼 개고기는 문화 이전에 내가 개농장을 가봤는데 그거는 이제 100% 식용으로 식용 개고. 식용으로 그냥 미트를 만드는 개농장인데 그 개도 개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도 이렇게 하면은 개가 막 꼬리 그럼요. 흔들고 그러는 거 나는 솔직히 나도 개 먹는 건 반대. 막 다른 거 많은데. 근데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강아지를 길러보면 강아지가 사람을 홀려. 호러보다 더해.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강아지에 해당하는 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면만 보는 것이 더 심각하지. 뭐 흔히 말하는 유기견? 좋은 면만 보다가 아니면 책임질 수 없으면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짜 부분이 무책임한 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서양의 문화인 거야. 더 그래 걔네들도. 물론 뭐 여기 식객에는 개고기는 안 나온다는 거.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개고기 얘기를 너무 오래 아니 육개장 때문에 그래. 육개장. 네, 육개장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식객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육개장이거든. 음식에 혼이 있어? 음식에 무슨 뭐 정신이 있어? 물어본 것 중에 식객이라는 영화가 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답을 해준 것 같아. 육개장을 표현하면서 고사리는 어떻고 여기 들어가는 매운 고추식 이름은 어떤 의미고 음식의 의미가 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잘 해석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해 안 가겠지. 그게 원작이 워낙 탄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원작에서 따오면 그게 대사가 되고 그게 또 만화잖아. 그러니까 소설을 영화한 거랑 만화를 영화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식객에서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개장에 대한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만드는 사람의 마인드라든가 그 깃들어 있는 그런 정신 그런 것들을 만화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육개장 하나밖에 못 느꼈어요. 사실은. 영화 식객 그 만화 식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되면은 좋겠어요. 나 개인적인 바람인데. 하동관이라고 거기 식객 1권에 소개되잖아요. 근데 제가 식객 만화를 먼저 보고 나중에 이제 회사를 그 근처에 다니게 돼서 하동관에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이 똑같아 그림이랑. 그러니까 사장님이 문 앞에서 이렇게 손님들을 맞아줘요 거기는. 그러니까 만화 식객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고증이 직접 다 허영만 씨가 다 발로 보고 이렇게 얼었어 내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게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직접 그 90년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되게 히트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식객이 그런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건데 이거가 되게 좋다고 하면은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생기는 거야. 내가 전에 무슨 영화 얘기할 때 외국의 무슨 자연사 박물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하고 우리 거가 남애들 거 막 이렇게 외국 갔다 와서 뭐가 좋더라 에펠탑이 어쩌고 자유여신상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거 우리 저기 하동관 뭐
거기에 이야기가 어떻고 그거에 대한 소설책도 있고 그거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누가 거기에 시도 쓰고 이렇게 되면 거기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그냥 부시고 다 저거 뭐 양변기로 바꿔 그럼 다 부셔가지고 다 하고 이런. 부셨어요 근데. 하동안 부셨어? 거기 개발하면서 원래 자리 빠지고요. 그래서 그 저쪽 명동으로 옮겨갔어요. 네? 그거 없어. 그거 내가 사진 쭉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네. 근데 거기 주변이 아예 다 개발되면서 계속 끝까지 버티다가. 그러니까 네, 그 하동관과 맥을 같이 한 게 피막골 같은 거. 네. 피막골에 맛집 많았는데. 피막골 그런 거 그냥 싹 밀어버린 거 아니야. 거기 아주 그냥 고갈비 르미에르? 그 무슨 그 큰 건물에다가 막 다 애들 넣어놨잖아. 그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새마을운동식 발상이라는 거죠.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경제를 일으켰고 좋지만 아유, 왜 민감한 얘기인데 지킬 건 하지 지키자 말자요. 이거지. 이거 뭐가 민감해? 민감해. 그 얘기 요즘 민감해. 민감해? 새마을 재조명 달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운동. 어쨌든 쉽게 얘기 좀 다시 뭐 할 그래서 결국 네. 이제 스토리는 성찬이가 이제 제일 마지막 결승전에서 소고기국을 끓이는데 그 우남정의 봉주는 비전지탕이라고 일본식 소고기국에 우리 거를 가미해서 그 옛날 일본이 얘기했던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이 하나 뭐 이런 그런 되게 그런 걸 끓이고 성찬이는 육개장을 끓이죠. 그것도 이제 장터라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장군의 후예가 뭐 총독인지 뭐 그 사람의 이제 후예가 와서 맛을 보고 아 이게 그 맛이다. 그러면서 뭐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성찬이 이 주인공이 소개해주는 우리의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 정말 김치 한 가지, 국 한 가지도 정말 그냥 흘려보낼 게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전통이랑 이런 거는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거. 저는 자꾸 쉽게 보면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 소개해주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영화에서? 예. 그게 이제 음식이 2시간으로 때려 넣으려고 그러니까 스토리랑 이게 캐릭터 소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만화의 그 질감은 못 내죠. 그리고 좀 이제 그 성찬이 사실 그 소 부위 가르는 것부터 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복도 다루고 정말 그런 조리사가 있을까? 그건 이제 말하니까 말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원작과 영화화를 하면 대부분 99%의 영화는 원작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죠. 그런데도 만드는 이유는 그 원작의 어떤 아우라의 덕을 좀 보려고. 일단은 원작이 좋았던 사람은 그 영화 일단 보고 욕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이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난 사실 뭐 장미의 이름 같은 영화 같은 거는 책을 굉장히 내가 재밌게 봤거든. 장미의 이름. 근데 영화도 괜찮았던 것 같아. 영화 마지막에 그 성찬이 그 칼국수 집 있잖아요. 칼국수 집에서 이제 그 진수 만나고 그 허영만 씨가 진수 성찬이네 뭐 이렇게 대사잖아요. 그 허영만 씨 맞은편에 계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 같이 식사를 드시는 분. 이제 그분이 이제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음식 감독 1호인 김수진 강사님 그 교수님이세요. 지금 현재 이제 감독님으로 불리는데 김수진 감독이 같이 이제 그 테이블을 같이 식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강의하시고 이제 그러시다가 식객의 이제 그 음식 감독 1호라고 이제 명칭을 받고 식객 음식 감독 하면서 최근에는 음식 요리 프로그램 뭐 토크쇼 뭐 안 나오신 데가 없어요. 예. 얼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음식 감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때 식객. 영화나 그러니까 영상 작품에서의 음식과 관련된 감독을 해서 음식 감독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마치 뭐 뮤지컬 무술 감독 뭐 이런 거 무술 감독 이런 것처럼 이제 것처럼. 음식 감독을 맡고 그 식객에서 그 일본인이 육개장을 먹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그 우리도 저거 하나씩 얘기하고 끝내자. 그 자기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식사, 아니면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 제일 기억에 남는 자, 제 1회. 여기도 제 1회.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안 스키야키에 돼요. 나왔던 그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스키야키 침 말고 삼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 우리 침 삼키면 1점. 우리도 새해 때 반찬 뺏기. 그 누구
김 PD부터 해볼까? 제1회 전 패스. 패스? 패스 뭐요? 나중은 아니지만 갈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괜찮아.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자 1등부터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1등부터. 자, 네, 세 번째. 가위바위보. 내가 지금 제일 먼저. 그럼 내가 절. 진 사람이 그거요? 제일 먼저 하는 거지 당연히. 아니면 이긴 사람부터 순서를 정하세요. 나는 내가 뭐 먹는 거 참 좋아해서 나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 사는 사람 같은데 역시 나는 그 집밥인데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밥솥을 우리 집 애가 5이잖아. 근데 밥솥을 이렇게 가져와서 김을 깔고 김밥을 말아주시는 거야. 근데 밥을 금방 한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김 이렇게 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잘 예쁘게 네. 말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김치랑 뭐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랑 계란만 넣은 김밥이야. 근데 그게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인데 김치 이렇게 되게 잘 익은 김치 있잖아. 그걸 해가지고 김 이렇게 막 우리는 5명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김밥을 먹는데 밥 한 솥을 다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엄마는 싸가지고 당신은 먹지도 않고 썰자마자 애들이 가져가지. 심지어 나 같은 애들은 이제 김밥 말자마자 그걸 통을 가져가서 썰지도 않은 걸 막 이렇게 배 먹으면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죠. 김치가 쭉 딸려 나오고. 쭉 나오고. 근데 나는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이렇게 배가 막 되게 고플 때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이 먹고 싶다. 물론 우리 어머니가 되게 요리를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되게 잘 해주셔. 없는 와중에도 이 임프로바이즈를 해가지고 그 김밥은 참 우리 형제도 가끔 만나면 그 얘기 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김밥 좀 싸달라 그러면 엄마가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면 똑같이 맛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만 먹는 게 아니고 뭐 얘기 같은 거 하잖아. 뭐 이거 약간 엄마의 스토리가 들어가면서 침은 안 삼켜졌다는 거. 그러니까 뭐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의 스토리가 들어갈 때 아니 그래서 약간 점수를 따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엄마의 김밥을 꺼내놓고 그래 막 엄마 한 줄. 보고 나면 자, 다음은 제인욱이 안 끝나신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나는 그 엄마의 김밥. 엄마의 김밥. 그게 내 엄마에게 되게 들어가서 다음 제인욱이 닭 얘기 나올지 모르겠다. 2000년대 후반에 2008년도였던 거 눈물을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제 동생하고 같이 떠나자. 뭘로? 도보로 얘기를 해서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니네 그때 국토대장정? 아무 준비 없이 남동생하고 그냥 무작정 가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막 뭐 알아보고 여러 가지 블로그 보고 막 이래서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 동생은 그냥 슬리퍼에 운동 하나 가져가고요. 짐도 바리바리 엄청 둘이 많이 싸가지고 갔어요. 그냥 밀짚 모자 딱 쓰고 아버지는 그렇게 쫓아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버지 안 되세요. 그냥 집에서 쉬시고 저희가 두 형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무슨 계기가 있었니? 계기가 없었어요. 그냥 뭐 저도 학생 때에서 이제 직장인으로 막 접어들기 직전이었고 뭐 제 동생도 뭐 그러한 비슷한 정도 그냥 시간이 남았던 그리고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에 출발을 했습니다. 뭐 날씨도 안 봤어요. 출발을 했는데 이제 저기에서 이제 가양대교를 이제 건너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밀짚 모자 쓰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동생이 저는 그래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준비를 야 우리는 50분 걷고 10분 쉬자 군대처럼 그리고 밥은 어떻게 하고 잠은 어디서 자고 계획을 다 했어요. 동생이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아니 형 우리 젊은데 뭐가 어떻겠냐. 가다 보니까 동생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한 6일째 정도 되는 어딜 한 5일째다. 일주일 중에 한 5일째 정도 됐고요. 조치원 부근이었어요. 조치원 부근이었고. 거기까지 걸었어? 네, 저희 대전 갔거든요. 조치원 부근이었는데 걸어서 조치원까지? 예, 국도로 걸어. 위에 국도인데 굉장히 고속화 도로였어요. 그래서 인도가 정말 있어? 위험할 텐데. 되게 위험한 거 있어요. 근데 그 가면서도 재밌었던 게 도로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누가 돈을 뿌리면서 갔나 보다. 그러니까 그 10,000원도 주고 굉장히 기분 좋았거든요. 하여튼 떼학변 밑을 막 가다가 동생이 정말 그 떼학변 밑에서 탈수 증세가 오면서
허기까지 같이 온 거예요. 얘가 쓰러져 버렸어요. 저보다 키가 크고 아주 튼튼한 동생이. 네,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그늘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늘이 없는 거예요. 고속화도로 위니까. 어떻게든 억지로 얘 동생을 부축하고 갔더니 나뭇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도로 위로 넘어온 게 있는데 거기에 그늘이 뭐 사람 한 명도 안 돼요. 근데 그 그늘에 동생을 눕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내가 진짜 다른 것보다 지금 동생을 좀 살려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때 먹었던 복숭아가 있어요. 그게 복숭아 나무였어? 아니요. 그게 복숭아면 그 인근에서 조치원 복숭아 유명하거든요. 그 중간중간 복숭아를 팔던 곳이 있었어요. 그렇지. 국도병 가면 복숭아 네, 한 복숭아 박스 뭐 얼마 뭐 이렇게. 거기에서 저희가 기억으로는 한 5,000원어치? 5,000원어치에 한 10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그 복숭아를 먹고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도 제 동생은 그 얘기를 해요. 잊을 수가 없대요. 그때 그 복숭아 맛을 한 입을 먹었는데 정말 복숭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예, 그냥 그 뭐죠? 그 땅땅한 복숭아.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죠. 좀 작은 거. 빨간 근데 거. 저도 같이 그걸 먹으면서 목이 메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이 뭔가 형제 우애 이런 걸 나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받았고 동생의 복숭아, 나는 엄마의 김밥.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물론 음식 여러 가지 저 음식 얼마나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녔겠어요. 너는 그럴 것 같기도 해. 근데 그 눈물 제 동생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순간에 있었던 그 복숭아 기억 안 나요 지금 어디서 얼만큼 그 옛날 뭐 서유기 이런 거 보면은 그 복숭아가 그렇죠. 먹으면은 불로장생하는 거 아니야. 그게 복숭아가 그런 힘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그 대전까지 우리 대전에 이모님이 계셨어요. 대전 이모님까지 집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우리의 형제의 그런 원천이자 그런 아주 근원의 음식. 저는 과일 하나지만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형제에게는 이 복숭아는 굉장히 큰 사랑과 행복을 불러 그 눈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음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숭아 문제는 잘 알겠고요. 복숭아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최 과장. 최 과장 못 생각했다가 갑자기 복숭아 얘기 듣고서 지금 되게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물어본 의도는 제일 맛있었던 거를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뭐 스토리가 뭐 엄마가 싸지. 나 그거 진짜 맛있었어. 저도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니까. 최 과장. 지금 눈물 잠깐만 나 어떻게 진짜 스토리가 없이 맛있는 음식만 얘기하면 너무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먹었다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저는 그냥 군대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면. 군대? 네. 군대에서 저는 사실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네가 안 좋아하는 음식도 있었는데. 네, 나는 초콜릿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래? 네, 초콜릿 잘 안 먹고 단 음식 안 좋아하고 저 원래 뭐 커피 이런 거 설탕 같은 것도 안 타 먹고 전혀. 어쨌든 딱 먹었을 때 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는 전혀 단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초코파이 외에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카스테라 먹어야 돼. 카스테라. 단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 군대 가면 처음에 다 그래서 콜라가 너무 먹고 싶다며. 네, 콜라 죽음이죠. 근데 제가 딱 첫 휴가를 나오는 날, 나오자마자 그 우리 부대 그 앞에 운천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동네 딱 나가 슈퍼에 가가지고 핫브레이크를 한 통을 샀어요. 그래서 그 같이 나간 우리 고참이랑 핫브레이크를 둘이 우걱우걱 먹으면서 일단 우리 헤어지기 전에 당구 한 게임 치고 헤어지자. 핫브레이크를 그래서 둘이서 한 통을 다 먹은 거예요. 당구를 치면서. 통에 몇 개 들어있죠? 예? 보통 12개들이 뭐 이래요. 그래.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핫브레이크 그거 원래 하나 먹으면 좀 질리잖아. 그쵸. 2개 이상 못 먹잖아. 근데 내가 너무 당겨가지고. 아니 그 단 거를 가끔씩 스트레스 받을 때 먹어주더라고. 초콜릿이랑. 그래서 그걸 일단 맛있게 먹었어요. 그건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첫 휴가를 나왔으니까 막 애들 만나고 막 놀잖아요. 술 먹고. 서울 와서? 네, 서울 와서 이제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술을 먹었는데 내가 오바이트를 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날 먹은 걸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다가 내 친구가 옆에서 등을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검은 피를 막
다 검은 게 나오니까 검은 피를 막 좋아하니까 야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근데 그게 핫브레이크였구만. 핫브레이크였던 거죠. 이상입니다. 근데 좀 시시하다. 김밥, 복숭아, 핫브레이크. 김 PD. 이게 진짜 맛있긴 나는 되게 많아서 패스한 건데 뭘 고를 줄 모르겠어요. 옛날에 얘기했던 동생하고 정말 배고프다고 했던 한강처럼 끓인 라면 뭐 이런 생각도 나고, 근데 하나는 이거는 나만 기억하고 여기 처음 얘기하는 걸 것 같고,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거를 가장 나도 나쁜 놈인가라는 걸 느낀 것도 되게 이해해요. 뭐냐면 소풍을 갔을 거야. 아마 오셔기 같이 갔을 거야. 중학교 때 쇼풍 갔는데 어머니가 바쁘셔가지고 김밥을 못 샀어. 그래서 엄마 아침에 갈 때 김밥 못 샀다 하고 보낸 거야. 그래서 나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딱 소풍 가면 물론 딱 도시락 열면 다 김밥이잖아. 그쵸. 그걸 다 앞에 놓고서 같이 먹는 거잖아. 그래서 너 네 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이제 중학교 때 애들이 얼마나 험해. 맛있는 게 딱 보이면 그거부터 착살 나잖아. 한 번에 딱 끝나버리잖아. 근데 어물 딱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불고기가 딱 들은 거야. 보는 순간 내가 덮었어. 왜냐하면 뺏길 것 같아서. 뺏길 것 같아서 덮어서. 그래서 애들이 뭐 같이 먹자 하는데 아 난 그냥 따로 먹을게. 그리고 들고 갔어. 너희 어머니 또 셰프니까. 물론 맛있죠. 맛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혼자 앉아서 이제 나무 옆에서 다 떨어져서 앉아 먹고 있는데 딱 혼자 앉아서 허벅지에다 딱 올리고 먹으려고 딱 그랬는데 야, 나는 하나를 딱 먹었어. 나는 어디 있었어? 넌 딴 데서 지금 김밥 먹고 있었어. 이 자식 치사하게 그런 거야. 배프- 하나를 딱 먹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엎었어. 이게 엎어졌어. 그러니까 완전히 흙 다 묻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된 거야. 딱 먹었는데 그 한 조각이잖아. 한 조각 딱 먹고 나머지는 못 먹은 거야. 배 무지하게 고프지. 그러면 이런 거죠. 차라리 애들한테 같이 먹었으면 그쵸,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한 거를 인간적으로 막 그 비애감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뭘 더 먹겠다고. 그러면서 그 맛이 자책하고. 딱 이게 그 한 조각 맛이 안 잊혀지는 거야. 아끼다 똥된 케이스인데. 정말 그 한 조각이 지금도 불고기 먹으라 그러면 그 한 조각밖에 생각이 안 나. 불고기가 그렇게 맛이 없어. 지금 먹으면 이렇게 다 근데- 스토리를 준비해 올 줄이야. 뭘 준비해 그냥 물어보고 그게 즉석에서. 아니야. 왜 오바이트 스토리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검은 피 밑에서. 아, 나는 그거 한 조각이었어. 야 근데 불고기면 그건 상당히 그 하이 퀄리티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어머니가 소풍 간다 그랬을 때 김밥 못 사줬다라는 것에 이 시간이 없어 못 사주는 거잖아. 김밥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못 사줬다는 것에 그 어머니의 자책도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엎은 거야. 에이? 한 조각 먹고. 그 옛날에 우리 도시락 안 가져갔다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도시락 학교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급식이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 도시락에 참 그게 우리 동네는 저 성북동 잘 사는 애들서부터 저 약간 못 사는 애들까지 다 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빈부의 그 스펙트럼이 쫙 나오는 거야. 도시락 까는 순간. 그렇죠. 심지어 나 중학교 때 어떤 내 앞에 앉은 애는 밥이랑 고추장만 싸와. 나는 항상 그래서 걔랑 같이 밥 먹었거든. 근데 그 고추장 되게 맛있었어. 걔는 집에서 담근 고추장인데 약고추장인가 보다. 어머니가 그것만 넣어준 거야. 그런 것서부터 그 도시락에 얽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도시락 예전에 그 좀 예쁘고 귀엽게 보이려고 코끼리 도시락 한참 그 일제 유행할 때 일본 제품이 되게 아담해요. 빨간 조지루시. 그렇죠. 그 코끼리 도시락을 들고 가는데 그냥 정신없이 들고 왔는데 학교에 가서 딱 봤더니 도시락 뚜껑에 반찬통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없는 거예요. 반만 있는 거예요. 이 뚜껑은 어디 갔냐 해서 그 시간에 원래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온 길을 다시 거들러 놓았더니 어머나 조그만 구멍가게 앞에 그 뚜껑하고 반찬통이 그대로 뒤집혀 있는 거야. 아 그거 망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진짜. 난 초등학교 때 내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 있었는데 내 짝이 여자였는데 나 그렇게 막 꼬집고 때리고 그런 애 되게 그러니까 드센 여자였던 거야. 너무 얘가 나를 못살게 구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얘가 싫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걔 약한 부분을 본 거야. 걔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디다 싸왔냐면 집에서 먹는 밥그릇 있잖아. 쇠 밥그릇. 그 밥그릇이랑 그 밥그릇 뚜껑 있었잖아 우리 보면. 그리고 쇠 젓가락이랑 쇠 숟가락을 가져온 거야. 근데 그때는 매일 도시락 싸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날에 초등학교니까 국민학교였지 그때. 도시락을 싸우라 그랬는데 그렇게 가져온 거야. 그거랑 도시락통 없이. 도시락통이 없는 거지 집에. 그때 어떤 시대였냐면은 보온 도시락에서 까맣게 생겼고 네모나게 생긴 그거가 우리 때는 하이 퀄리티의 도시락통이었어. 아니면 그냥 양철 도시락. 근데 걔가 그냥 집에서 먹는 밥그릇에 그냥 싸운 거야. 엄마가 그걸 싸준 거야. 얘가 책상 안에 그걸 넣어놓고 못 꺼내고 있는 거야. 점심시간에 돼서 밥을 먹는데 얘는 안절부절 못하고. 그날 이후로 걔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꼬집고 그래도 더 이상 이게 신나지가 않는 거야. 모든 게 재미가 없고 아픈 부분을 봐서. 그렇죠. 그게 뭐 80년대 초 막 이럴 때니까 굉장히 우리가 못 살았을 때거든.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나만 더. 군대에 있을 때 물론 나는 럭셔리한 군대에 있었잖아. 매일 치킨이야. 매일 그거고. 오마이갓. 진욱이의 천국.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잖아. 나는 모든 걸 다 뭐 스테이크 맨날 먹고 이런 거니까 화가 나죠. 근데 이거야. 완전 하나죠. 세상은 불공평. 내가 감기가 걸렸어. 심한 감기가 걸렸는데. 심감. 심감이 걸렸는데 국물이 있는 걸 먹고 싶은 거야. 국물이 있는데 이걸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없고 아프니까 뭐 하고 뭐 스낵바 같은 데 가도 뭐 국물 그런 거 없고 막 이러니까 뭘 먹고 싶었냐면 그냥 삼계탕 뭐 이렇게 국 끓인 걸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없어 재료가. 근데 저녁에 뭐가 나왔냐면 치킨이 나왔어. 그것도 토마토 소스로 된 치킨. 그래서 부알 발라서 구운 거. 그거를 딱 있는데 그냥 그거를 봉지에 담아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그 통에다가 일단 넣고 물을 붓고 그다음에 할리피뇨라는 고추 있잖아요. 할라피뇨. 이렇게 막 다져놓은 고추. 이게 고추 가루도 아니야. 그냥 통고추야. 그거를 초에 절인 고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그냥 그 빨간 고추를 찹해놓은 거 있어. 말려놓은 거. 그거를 집어넣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막 돌렸어. 소금 넣고. 카츠샤의 셰프네. 넣고 돌려버렸어. 그래서 돌려서 한 10분 돌리고 먹는데 이건 이상한 맛이잖아. 솔직히. 똠양꿍 맛이 나겠는데. 소금에 그냥 그냥 치킨도 아니고 그냥 토마토 소스가 묻은 치킨이에요. 이게 먹고서 소금 넣고 먹는 거야. 그거를 막 어거지로 먹고 막 뜨거운 걸 막 먹는다고 막 먹었는데 그거 먹고 감기가 나았어. 걔는 그 수비나 스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맛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운 걸 먹고 이렇게 확 열을 내고 싶은 그런 거잖아. 그런 음식이 그냥 없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라면은 또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라면 스프도 한 조금 넣은 것 같아. 그래서 막 먹었던 거 생각해 보면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 느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 토마토 케첩 넣고, 그렇죠. 뭐 고춧가루 넣어서 뭐 한 것들. 정말 이제 이 음식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런 환경에 있으면 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약간 출출함이 좀 갑자기 또 생겨서 아까 계란 제가 못 먹었잖아요. 좀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좀 한 가지만 또 같이 음식 하나만 더 나눌게요. 요건 진짜 음식이고. 초등학교 때 성도들과 뭐 이렇게 은혜 나누는 그 초등학교 때 겨울에 동생하고 밖에서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부르세요. 진우가 영아 오라 그러고 부르세요. 그래갖고 들어가면 항상 겨울에 해주셨던 점심이 있어요. 뭐냐면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인데 우리 집 그 예전에 이제 빌라 앞에 마당에 장독을 묻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정말 장독 김치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장독에서 김치를 쑥 꺼내 오셔갖고 그 눈밭을 헤치고 꺼내 오셔갖고 그거를 송송송송송송 써셔요. 그래서 어머니만의 그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김치 어떻게 보면 덮밥인데 그 김치를 밑에 깔아요. 후라이팬 밑에다가 중간중간 마가린을 넣으셔갖고 후라이팬 밑에다가 싹 깔아 놓으세요. 야너 왜 젓가락 들고 있냐 너. 다진 김치를 깔아놔요.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 위에 밥을 고슬고슬고슬 그 위에 층을 쫙 그래서 김치가 안 보이게 싹 덮어 놓으세요. 거기서 약한 불로 김치를 계속 조리세요. 밥을 넣고 맨 마지막에 계란을 3개를 그냥 위에 밥 위에다가 톡톡톡 까놔요. 노른자도 안 깨지게.
그래서 뚜껑을 덮어 놓으세요. 그래서 점심시간 맞춰서 얘네를 불러야겠다라는 시간대 한 20분 정도 그렇게 약한 불에서 계속 우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 때문에 계란이 흰자는 위에 막이 싹 형성이 되고 노른자는 익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미가 이제 불러갖고 저희가 방에 딱 들어오면 이제 언발언손이죠. 그럼 들어와서 장갑 벗고 이렇게 딱 거실에 딱 앉으면은 이제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냥 깔개를 놓으시고 그 냄비 프라이팬 커요. 지금 봐도 크더라고요. 그 프라이팬 집에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봐도 크고 깊어요. 그걸 딱 놓고 뚜껑을 탁 열면 그 김이 집안이 확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 위에 그 하얗게 이렇게 살짝 익은 계란 보면 아시잖아요. 노른자 숟가락으로 톡톡톡 해갖고 자기가 먹을 만큼 분량만 비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우 그 맛이 기가 막혀요. 거기에 이제 참기름이랑 참깨도 그냥 안 뿌려요. 참기름 항상 돼요. 참깨 어떻게 뿌리는지 알고 계시죠? 참깨는 그냥 모양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식에서의 참깨는 손가락으로 비비면서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참깨의 향이 더 나거든요. 네. 참깨는 그냥 뿌리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비비면서 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손 안에서 어우 그 냄새 손가락에 배죠. 그리고 하루 종일 맡고 싶으시다면 코 앞에다 살짝만 발라놓으시면 하루 종일 참깨향 나고 그러면서 그걸 먹었던 그 김치볶음밥이 그렇게 볶은 건 아닌데 같이 비볐던 그 밥이 아우 지금 잊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께 전화 좀 드릴게요. 복숭아 그거 버리고 이걸로 가. 이걸로 가. 이게 더 나아. 자, 투표하겠습니다. 1위는 누굴까요? 나 그 해양음식 닭곰탕이 갑자기 먹고 싶네. 닭곰탕. 자, 1회 스키야키 대회 우승자는 없는 걸로. 우승자는 여러분이 뽑아주세요. 아, 나 오늘 망했어. 난 핫브레이크. 오바이트까지 해가지고 너를 완전 망했어. 좀 더 만드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오바이트를 빼고. 자, 식객 뭐 우리 영화가 1위 했으니 당연히 좋고요. 영화 이어서 만화 식객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1위 영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내곤 했었어. 좋은 시절이었지.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예뻐 보이거나 매우 흐뭇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밥을 먹는 동안 우리들의 행복도 완성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9번째 녹음을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맛있는 영화 많이 보세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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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란 대파 먹으면 계란 다 먹으면 이거 이기면은 보루가이랑 그거부터